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올 들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집값 회복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한 송파구 위례 신도시 A1 5블럭의 평당 분양 원가는 1,23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 수익은 2,937억 8,800만 원으로 37.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전셋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시장의 안도감이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지난 1월 16일 60.1까지 내려갔다가 지난달 31일에는 3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의 미래를 알고 나면 서울에 투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요즘처럼 이렇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하락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는 더 안전한 투자 자산, 서울에 투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높기만 한 그 서울의 문턱, 어떻게 하면 쉽게 좀 진입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그 노하우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 이 시간에는 재개발 투자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알짜 투자 정보들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언제든 고민 생기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입추가 지나서인지 아니면 태풍 소식이 있어서인지 조금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민도 시원하게 날려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함께 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제가 항상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 지금 이제 아파트 청약 시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도 지금 이제 연초하고 대비하면은 상당히 좀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게요. 경매 시장이거든요. 근데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낙찰가율이나 낙찰률이나 지금 계속 우상향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시장을 둘러싼 여러 지표들이 상당히 좀 이제 긍정적인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움츠러져 있다가 좀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뭐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주택이 없으신 분들 이제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상담도 많으십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또 이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서울에 사실 웬만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기에는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서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진입하기가 더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좀 개발 가능성이 좀 높은 지역에 소액으로 이제 투자하려는 또 이제 투자자분들도 좀 이제 상담 문의가 많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6개월 사이에 상당히 좀 이제 주택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뭐 세금에 대한 고민도 괜찮고요. 갈아타기, 매도, 매수 뭐 이런 뭐 투자에 대한 고민 다 괜찮으니까요.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제가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고 이제 답변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혼자 선택하기 어려운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조금 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정창래 대표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 서울의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져만 가고 하지만 진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런 분들께 더 많은 노하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이 서울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제 지표를 놓고 보면요. 지금 외진 매입 비율이 지금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서울이 아닌 곳에 거주하시는 외지인들이 서울에 매입하는 비중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2006년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실거래가 신고 이후에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2006년도 당시에 실거래가 신고가 이제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2006년도에는 서울에 주택을 매입하는 외지인 매입 비율이 12, 3%대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지금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서울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외지인 매입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우리가 이제 아파트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나오면서 이제 자라면서 이제 아파트에 거주했던 세대들, 즉 30대들을 지금 아파트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요, 다른 지역과 이제 좀 틀리게요, 30대 매입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서울의 이제 주택 시장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서울 부동산도 많은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데이터들이 변하고 수요층도 변하고 또 이제 이 시장 상황도 이제 바뀌면서 이제 서울 부동산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뭐 서울에서 뭐 서울과 수도권 뭐 지방 이게 뭐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인지 아니면 외지인 매입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제가 이번 주 아닙니다. 다음 주, 이번 주 제가 휴가 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서울 부동산의 미래에 대한 이제 주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웬만한 투자 금액으로는 좀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 돈도 투자를 하는 거지만 내가 여유 자금이 적더라도 시간을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그다음에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아파트를 받거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도심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 세미나에서 제가 휴가 갔다 와서요. 세미나에서 제가 자세하게 세미나를 열 예정에 있으니까요.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름 휴가 관계로 한 주 쉬시고 또 다음 주에 2주치 세미나를 더 많이 알차게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또 2주 동안 함께하지 못하셨던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문의 주세요. 02-2638-3974번 무료로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 번호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제가 그 무학 현대 현재 전세로 25평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11월에 올해 그 만기예요. 네. 근데 올해 초에 여기 그 금액을 알아보니까 7억 4천 정도면 매수가 가능했었는데 네. 제 전세기랑 맞지 않아 가지고 매수를 못 했어요. 근데 현재는 8억 2천에서 3천 정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그 무학현대 여기를 그 매수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요즘에 그 노량진에 그쪽도 네. 좋다는데 그 노량진에 그 신동아 그 리버파크가 거기 네. 25평 정도 같은 평형을 네. 그 매수하면 어떨까 하는데 두 개 중에 이거 결정을 잘 못하겠어 가지고 네. 한번 좀 의뢰 좀 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주하고 계시는 무학 현대 아파트를 지금 내 집 마련을 좀 하느냐 아니면 네네. 비슷한 금액대로 노량진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 25평형을 매수를 네네. 하느냐 과연 네네. 어디가 그래도 살면서 투자 가치까지 갖춘 아파트가 될지 대표님 도움 네네.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네. 올 초에 사셨으면 그래도 좀 한 1억 정도는
좀 덜 그러게요. 주고 살 수 있었는데요, 그죠?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예. 날지는 근데 뭐 이제 만기가 만기가 이번 11월 달이라고요. 네네, 예, 네네, 뭐 만기가 안 맞으시니까. 예. 네네, 자, 이 무학 현대 같은 경우는요. 여기 지금 독립문역 바로 앞에 있죠, 그렇죠? 네네, 예, 독립문역이 이제 바로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편이 지금 또 인왕산이잖아요, 그죠? 네네, 예, 인왕산이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여기는 안산이고, 그래서 여기가 녹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로 아래쪽이 바로 이제 도심 아닙니까? 이제 강화문 쪽, 그죠? 네네, 예, 그래서 도심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요 지역들이요. 예. 네네. 자, 그리고 아까 이 신동아 리버파크 노량진 쪽 말씀하셨죠? 네네, 예, 노량진. 한번 노량진 쪽도 우리 그 다른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입지적인 여건 한번 설명해드리고요. 제가 답변 좀 해드릴게요. 네, 예, 신동아 리버파크죠? 네네, 네. 자, 이 신동아 리버파크를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그 노량진 뉴타운 바로 옆이네요, 그죠? 네네, 예, 여기가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고요. 예, 신동아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장승배기업에 딱 그 7호선 그 장승배기업에 인접해 있네요, 그죠? 네네, 예, 그 다음에 노량진 뉴타운 바로 옆이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주변이 이제 노량진 뉴타운 쪽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개발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은 이제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아직은 여기가 지금 새 아파트가 아직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약간은 좀 어수선한 지역이죠, 그죠? 예. 네네, 자, 요렇게 제가 입지적인 여건 좀 살펴드렸고요. 자, 여기 지금 신동아 아파트는 이 신동아 리버파크는 바로 또 여의도하고 바로 또 인접해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7호선 이용하면 바로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예. 네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시청자님, 제가 네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물건을 투자를 할 때는 이 물건을 놓고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더 좋은 거 투자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예, 네네. 비교를. 자,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요. 예,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자, 네네. 이 주택 가격 결정 요인 중에 먼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결정 요인들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인으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직주 근접성이에요. 예, 직주 근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직주 근접이요? 예.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 직주 근접성이 뭐냐면 직장하고 주거지와의 접근성이에요. 네네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주변에 직장이 많은데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은 그만큼 주거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겠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직주 근접을 놓고 보면 자, 이 지금 아까 그 무학 현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위에는 이제 무학 현대, 예,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노량진, 이제 신동아, 예,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네네. 자, 이 무학 현대는 바로 옆에 그 종로라든가 중구 같은 도심하고 가깝죠. 원도심하고, 그죠? 네네. 여기에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런데 노량진 신동아 같은 경우는요. 자, 아까 7호선 이용하면 강남 접근성 상당히 좋죠. 네네. 예,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고 또 바로 앞에 여의도 있죠. 네네. 예, 여의도. 우리가 이 도심, 그러니까 중구, 종로, 원도심하고 강남, 여의도를 서울의 3대 도심이라고 해요. 네네. 예, 3대 도심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무학현대는 도심과 가깝고 그다음에 노량진, 신동아,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강남이나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좋잖아요. 네네. 자, 그럼 직주 근접성은 당연히 지금 노량진 쪽이 훨씬 좋죠. 그죠?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직주 근접도 중요하지만 상권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학군이 좋은 지역들은 더 주거 선호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거를 인문 환경이라고 합니다. 인근에. 네네. 인문적인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 인문적인 환경을 보면요. 이 노량진 신동아 리버파크보다는 지금은 현재는 무학 현대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 아까 네. 노량진 신동아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지 지금 아파트가 들어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조금 주변이 지금 이제 좀 지저분하고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인문적인 환경은 무학 현대가 좀 낫습니다. 예, 그런데 미래 가치는요. 네네. 만약에 노량진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상급지에 속하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노량진 뉴타운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향후에는 제가 볼 때 무학 현대보다는 미래 가치는 신동아 리버파크가 훨씬 나아요. 미래 가치는.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주변에
공원이라던가 뭐 이런 게 뭐 한강변이라던가 이런 그 녹지 공간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또 선호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이거를 이제 주거 쾌적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자, 근데 주거 쾌적성은 아무래도 이제 이 무학현대 같은 경우는 뒤에 인왕산에 앞에 안산에 녹지율이 상당히 높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노량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무학현대가 주거 쾌적성은 상당히 높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지금 비교를 해드린 거거든요. 자, 네네. 직주 근접은 이 노량진 신동아 아파트 쪽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인문적인 환경은 지금 무학현대가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는 신동아 아파트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주택이라는 거를 매입을 할 때는 현재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향후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문적인 환경도 여기에도 무게를 두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은 무학현대가 더 높거든요. 자, 그럼 네네. 3가지 중에 2가지는 신동아 리버파크가 좀 더 높고 1가지는 무학현대가 높으면 이 3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신동아 리버파크를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마 이 가격대는 좀 비슷하죠? 네네, 비슷합니다. 예. 거의. 자, 그래서 제가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3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신동아 리버파크를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 네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네. 우리가 내가 어떤 지역에 부동산을 투자를 했는데 그 지역에 지역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들 있잖아요. 지역적으로 뭐 어떤 개발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아까 노량진처럼 노량진 뉴타운이 개발이 되거나 이런 지역적인 성장이 되는 지역들은 가격이 더 많이 오르겠죠. 그렇죠? 네네. 네. 자, 그런데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그 노량진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노량진 수산시장 생각나시죠? 네네네. 노량진 수산시장 일대가 앞으로 다 고밀도로 개발돼요. 앞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는 주변에 개발 호재도, 그러니까 노량진 쪽은 이 무학현대에 비해서 앞으로 지역적인 성장이 더 큰 지역이라는 거죠. 아, 네네. 예. 자, 그럼 답은 나왔네요. 그죠? 노량진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무학현대도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파트는 좀 네네. 오래됐지만, 예, 그래도 2개를 비교를 해보면 노량진 쪽으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혼자 고민할 때는 답을 찾기 참 어려웠지만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금방 답을 찾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드렸으니까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내용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저는 이제 방송을 참 잘 보고 있는 애청자라고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지인 추천으로 네, 작년 초에 그 갑심리의 간대매 공원 쪽에 네, 아들 이름으로 한 1억 정도 투자해서 했는데 작년 말경에 재개발됐다는 소식 들었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자금 조금 더 있어서 아, 그 답심리 자동차 부품 상가 있죠? 네, 그쪽에 좀 누가 추천을 좀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 17구역 쪽으로 해서 재개발이 됐다고 해서 네. 하는데 그 한 1억 2천 정도 누가 추천을 해서 전세 끼고 해서 네. 추천을 하는데 해서 괜찮을 건지 아. 궁금해서 전화 좀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답심리에서 한번 투자 성공을 경험하시고 네, 여유자금이 아들 명의로. 네, 아들 명의로. 그래서 또 여유자금이 생겨서 한 번 더 답심리 자동차 부품 상가 이번에는 딸 쪽으로 명의로 해주려고요. 아, 자녀분과 함께 제가 그 재테크 근처에 계획을 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네, 한 1억 2천 정도로 접근해봐도 예, 되는 예. 지역인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는 지역이 이쪽이신가 봐요. 아, 예, 전농동 쪽에 살고 있어요. 아, 전농동이요. 예. 예, 그래서 답심리 쪽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예, 예. 보통- 이제 작년 아들 해줬고 이번에 딸 하나 더 해주려고 예. 생각해서 보통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주하시는 지역 쪽에 이제 관심이 더 가시죠. 그렇죠? 내가 또 예, 그렇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이 또 이제 내가 또 살고 있는 또 지역이니까 또 투자하시기가 또 이제 부담이 좀 또 이제 부담스럽지가 않죠. 그렇죠? 예,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작년에 여기 간대매공원 쪽에 투자하셨죠. 그죠? 예. 예. 근데 여기가 지금 작년에
작년 말이죠. 작년 예, 말에 예. 여기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는 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는 뭐 이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민간 재개발입니다. 예, 민간 예. 재개발인데 앞에 신속자가 붙었으니까 기존의 재개발보다는 좀 속도가 빠르다. 요 정도만 예.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아, 예. 뭐 이제 축하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요쪽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자동차 그 답신이 자동차 부품 도매상가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레미안 위브, 그러니까 이 두산 위브 아래쪽, 그러니까 여기 네. 인근에 여기 지금 답심리 17구역이 지금 파크자의 이쪽인데 여기는 네. 벌써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일반 분양 나와요. 여기는. 예, 그렇다고. 예, 여기는 다 철거 끝났고요. 철거 끝났고 아마 9월이나 이번 달에 아마 나올 거예요. 일반 분양이. 예. 네. 일반 분양 나올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일반 분양 나오면요. 얘보다 좀 얘는 좀 그래도 지하철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 청량리 앞에 작년에 아니 저번 달에 그 청량리 7구역 그 일반 분양 한 거 있어요. 예. 근데 거기가 좀 지하철이 먼데도 불구하고 예, 거의 뭐 250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답신리 17구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경쟁률이 높을 지역인데 자,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여기를 투자를 해놨는데 일단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성공을 하셨고 그럼 요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도 제가 비교를 해서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네네. 예, 그럼 얘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답이 좀 나올 거예요. 그죠? 아, 예, 예, 예. 자, 우리가 지금 보면요. 요 지역하고 여기는 벌써 이제 뭐 작년에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지하철을 놓고 보면 여기 신담역이 가까이 있고요. 지금 간대매공원 쪽은. 예. 그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그 답심리 부품 도매상가 이쪽 일대, 그러니까 두산이브 아래쪽은 답심리역이 인접을 해 있네요. 그죠? 예. 둘 다 지하철 접근성은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 간대매공원 쪽은 아무래도 이 2호선이 이게 신담역이 이제 지선이잖아요. 지선. 예, 예. 예, 지선에 비해서는 차라리 그냥 5호선 라인이 좀 더 낫죠. 그죠? 예, 그냥 굳이 굳이 뭐 이제 비교를 하자면요. 그죠? 자, 자, 그리고요. 자, 이 간대매공원 쪽하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시는 지역하고요. 자,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노후도가 높으면요. 그러니까 낡은 집들이 많으면요. 그만큼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개발 압력이 높다고 하잖아요. 예.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지역이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된 이 간대매공원 쪽보다 노후도가 훨씬 높아요. 예. 아마 이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쪽은요. 다 낡은 주택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노후도가 거의 한 80% 이상이거든요. 예. 예, 사실 서울에 노후도 80% 이상인 데는 거의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노후도도 상당히 높고요. 예. 자, 그다음에 노후도가 높다 보니까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우리 간대매공원 쪽이랑 여기랑 비교하시면 간대매공원 쪽은 이제 투자해서 아시겠지만 이쪽은 좀 빌라들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빌라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빌라가 거의 없어요. 예. 빌라가 있어도 뭐 한 동, 두 동? 그러니까 빌라가 네. 거의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럼 어떤 의미냐? 빌라가 거의 없다라는 의미는요. 여기에 조합원 수가 적겠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들이 많은 지역은 조합원 비율이 높을 거고, 그러면 네. 조합원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고 계신 요 지역은 지금 투자해 놓으신 지역보다 빌라 비율이 훨씬 낮아요. 거의 없어요, 빌라들이. 네. 그러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더 좋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지금 작년에 투자하신 지역보다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이 제가 볼 때는 개발하는도 원래 훨씬 더 높고 사업성도 훨씬 더 좋은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어때요? 여기도 조만간에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투자한 지역보다 사업성 면에서는 훨씬 더 뛰어난 지역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속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근데 우리가 최근에 서울시에서 지금 이런 재개발 사업에 지금 이제 재개발 사업 활성화시키면서 최근에 이제 신속이라던가 모아라든가 역세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지정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요 입지는요. 지금 보고 계신 입지는 역세권도 되고요. 신속도 되고요. 모아도 돼요. 모든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모든 사업이.
모든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고 사실은 이 전농답심리 일대에서요 가장 노후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업성도 제일 좋은 지역이고요. 왜? 빌라들이 아예 없으니까. 해도 좋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1억 2천 정도, 아까 1억 2천 투자라고 하셨나요? 예, 예. 예, 1억 2천 정도면요, 예, 해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 기존에 투자했던 것보다 더 좋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투자해 놓으시면 아마 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역시 저희 방송 오랫동안 시청하시면서 또 부동산에 대한 해안이 넓어지신 것 같습니다. 투자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빠르게 계획으로 실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정말 요즘은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저희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요. 정말 똘똘한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지 지분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만큼이나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 대지 지분이 넓다고 해서 이 재개발 투자에서 다 좋은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예, 제가 이제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요, 예,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이제 간혹가다 여쭤보세요. 어떤 걸 많이 여쭤보시냐면, 내가 재개발 쪽에 관심이 있는데 재개발 쪽에 작은 지분 사면 나중에 아파트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재개발 지역에서는 무조건 대지 지분 커야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도 또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뭐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제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물론 이제 잘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틀린 정보들도 많아요. 틀린 정보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지 지분이 작으면 무조건 현금 청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보 이런 그 잘못된 정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제가 정확하게 좀 이제 파악을 정확하게 제가 좀 이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먼저 자 우리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평가 금액을 한번 볼게요. 예, 평가 금액은요. 재개발은 우리가 재건축과는 다르게 평가 금액이 어떻게 보면은 입지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1단의 토지 위에 아파트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평가하기가 상당히 쉽죠. 똑같은 입지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재개발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재개발은 이 필지마다 입지가 다 틀리죠. 뭐 도로 한 면 접해 있는 거, 두 면 접해 있는 거, 저기 그 이제 구석탱이에 가 있는 필지들, 아니면 이제 아랫 동네에 있는 거, 윗 동네에 있는 거, 이렇게 입지마다, 그러니까 필지마다 이제 입지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개별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개별성이 강하다라는 거 정말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도로 여건이라던가 아니면 도로 폭에 따라서 틀리겠죠. 만약에 3m 도로 껴있는데 6m 도로 껴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도로 폭에 따라서 나중에 평가 금액도 틀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 진출입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우리가 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이 있잖아요.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아니면 재개발 지역에 준주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역은 상업지역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용도지역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 용도지역에 따라서도 나중에 평가 금액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서 개별성이 강한 만큼 입지에 따른 평가 금액이 틀려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입주권이 주어지는 것들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도정법을 보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법 조문 읽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해도 안 되고요. 근데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 핵심 포인트만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빠릅니다. 자, 이런 거죠. 재개발은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안 주고는요. 즉 나중에 내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요. 어떤 걸로 판가름을 하냐면 집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 있어야지 집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으로 우리가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그러니까 법에서 판단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재개발은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집이 중심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집이라는 놈은 우리가 보통 토지하고 건축물로, 그러니까 토지하고
이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 지분 있고, 예, 그다음에 건축물 있으면 당연히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이라는 거는요. 토지는 없어. 예, 토지 없는 경우 있잖아요. 예, 토지 없는 경우 이제 뭐 무허가 주택이라던가 뭐 예전에 이제 소유권이 분리가 돼서 내가 집만 갖고 있는 경우, 예,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없고요. 여기에 건축물밖에 없어요. 즉 집밖에 없어요. 집. 자, 이 건축물만 있으면 그럼 얘는 집밖에 없는 거잖아요. 토지는 없고요. 그럼 아파트를 주냐 안 주냐? 예,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집으로서 판단을 한다고요. 아파트 줍니다. 예, 새 집으로 줘요. 그러니까 집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반대로 건축물은 없고 토지만 있어요. 토지만. 예, 토지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철거해놨거나 아니면 거기에 내가 뭐 도로 부지를 갖고 있거나 이렇게 토지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토지만 갖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토지만 갖고 있는 경우는 안 줍니다. 왜?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토지를 갖고 아파트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예외 조항. 예를 들어서 예외 조항으로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으면, 예, 아파트를 이제 그러니까 기준일에 따라서 아파트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예외 조항이지 원래는 안 주는 건데 예외 조항이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또 상가들이 있어요. 상가나 공장이나 이건 내가 들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상가는 토지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어도 집이 아니잖아요. 상가잖아요. 그죠? 그럼 아파트를 안 줍니다. 예, 상가는 뭘로 받아요? 상가로 받는 거죠. 예, 상가는 상가로.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얘기 많이 여쭤보시죠.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상가를 두고 있는데 상가도 받고 아파트도 받았어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먼저 상가 주고요. 상가에 대한 간정평가 금액이 크면 그러니까 아파트의 뭐 분양가보다 이 상가를 받고도 내가 감정평가 금액이 남아 있으면 플러스 상가 플러스 아파트까지 준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상가 플러스 아파트까지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런 건 예외 조항이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재개발에서는요. 집이 중심이에요. 집이 있어야 집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대지 지분 작으면 현금 청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아예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는 집이 중심이다. 이것 꼭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어때 중요하냐? 나중에 평가 금액 받을 때 중요해요. 평가 금액 받을 때. 예. 자, 그래서 제가 평가 금액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보시면 한남 모 구역에 최근에 관리처분 떨어진 지역입니다. 관리처분 떨어진 지역의 대략적인 평가 금액이에요. 제가 여러 개 합쳐서 그냥 제 나름대로 합산을 해서 제가 평균을 내본 거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이거 오타가 나왔네요. 이거 다가구입니다.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평당 금액이 얼마 나왔냐?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약 한 4,700만 원 선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단독 다가구 주택도 있고 또 하나는 저런 것도 있잖아요. 상가 주택 같은 거, 그렇죠? 예, 상가 주택이나 이제 근린 상가들, 예,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단독 다가구 주택보다는 아무래도 상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도로폭도 좀 넓거나 아니면 입지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상가하는 자리들이. 예, 얘네 보니까 평당 금액이 평가 금액이 약 한 6천만 원 선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다세대라고 있어요. 이게 분할 다세대가 뭐냐? 예전에 그 다가구 주택 쪼개기 한 겁니다. 예, 쪼개기 한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25평형밖에 배정을 못 받아요. 일단 도정법상으로. 자, 근데 이 분할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평당 금액을 얼마 받았냐? 평가 금액을 약 9,400만 원. 자, 단독하고 다세대하고요. 거의 2배 차이 나죠. 그렇죠? 거의 2배가 차이 납니다. 2배가. 평가 금액이.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원다세대. 원다세대는 뭐냐? 원래 처음부터 다세대. 그래서 원빌라라고도 합니다. 원빌라. 원다세대 같은 경우는 분할 다세대보다 좀 더 높게 나왔죠. 약 한 1억 100만 원 선. 자, 어때요? 단독 다가구일 때, 근생일 때, 분할 다세대일 때, 원다세대일 때 다 평가 금액이 틀리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단독 다가구보다는 근생보다는 분할 다세대, 원다세대 갈수록 어때요? 토지에 대한 활용을 좀 더 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게요. 보통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하고
건물 같은 경우를 개별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분 평가하고 건물 평가를 하는데 토지 평가 금액 대비 제가 한번 대입을 해보니까 토지 평가 금액 대비 건물 평가 비율은 만약에 토지가 1억 나왔어요. 그러면 건물은 얼마 나오냐? 여기 0.03%니까 300만 원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평가분은 상당히 약하다라는 거죠. 왜? 토지가 평가금이 건물은 다 그런 노후된 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다 노후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건물에 대한 평가분은 전체 평가 금액 대비해서 거의 사실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얘가 중요한 건 뭐예요? 나중에 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안 주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분할 다세대나 원다세대 같은 경우 또 이런 것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뭐 지층이나 1층이나 2층이나 평가금액 나중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아닙니다. 층수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평가금액 같은 경우는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지층 예전에는 이제 지층도 많이 지었잖아요. 예, 지층보다는 1층, 1층보다는 2층, 2층보다는 3층, 3층보다는 4층 이렇게 층수에 따라서 평가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층수에 따라서 평가금액이 틀리고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해당 토지의 토지 활용도라든가 입지에 따라서 평가금액이 다 틀리다. 예, 대지 지분당 평가금액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생, 분리, 그러니까 분리다세대, 원빌라 만약에 여기에 아파트가 있으면 다음에 재개발지에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가 평가 금액이 제일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토지 활용도에 따라서 당연히 대지 지분당 평가 금액이 틀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토지하고 건물 평가를 하는데 건물 평가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 예, 얘는 근데 우리가 건물이라는 거는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입주권이 주어지는데 필요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공시가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평가 금액도 좀 높게 나옵니다. 예, 제가 좀 비교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다세대도 층수에 따라서 아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개발은 사실은 원칙은 우리가 아파트 한 채잖아요. 아파트 한 채라서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초기 재개발이나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는 작을수록 미래 가치가 더 높게,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작을수록.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우리가 기본 원칙은 단독 100평 갖고 있나 다세대 10평 갖고 있나 기본 원칙은 우리가 아파트 한 채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걸수록 투자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즉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빌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셨듯이 대지 지분이 작더라도 토지 평가 금액은 우리가 단독 다가구 주택의 2배 이상으로 나온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재개발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뭐 입주권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제 주거용 부동산 아니면 이 종류에 따라서 지금 평당 이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좀 재개발 투자하기가 좀 좋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아니고요. 이번 주 휴가 갑니다. 이번 주도 휴가 가고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이런 재개발에 대한 내용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제가 더 자세하게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릴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지금 서울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 변하고 있고 수요층도 많이 변하고 있고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지인들이 서울 부동산을 매입하는 비율이라던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주 수요층은 전국적으로는 40대인데 서울의 주 수요층은 30대입니다. 이렇게 30대 매입 비중도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떻게 수요층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부동산도 앞으로 많은 부분이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울 부동산의 미래에 대한 주제로 같이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저 휴가 갔다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에 오시면요.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려운 내용이긴 했지만 어쨌든 대지 지분이 크다고 다 좋은 재개발 투자처는 아니다라는 점은 이제는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좋은 재개발 투자처가 될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울의 투자 계획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다음 주 목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기요. 네. 그 미미삼. 네. 그 가운데 역세권의 미미삼을 네.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앞으로 그 전망하고, 다른 데로 한번 그걸 팔고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네. 유명한 아파트죠. 강운대역 네. 근처에 미미삼 네. 아파트. 네. 여기 네.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안 하고, 2017년도에 매매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전세 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계시는데 네, 이걸 좀 그렇습니다. 매도해서 갈아타기를 해보면 어떨지. 네, 어떨런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거기가 더 전망이 좋다면 계속 가지고 있고. 네, 먼저 그럼 네. 향후 전망부터 살펴봐야겠네요. 네, 네, 대표님 네, 도움 네. 받아볼게요.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대표님, 예. 너무너무 반가워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저 옛날에 한번 뵀어요. 아, 한번 뵈셨어요? 예, 한번 내 사무실에 갔었습니다. 아, 상담 옛날에. 저랑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옛날에 그러세요? 대표님도 예. 뵀어요. 저도 보통 사람이에요. 아, 보성분이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예. 자, 여기 그 미미삼 지금 들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예, 들고 계시는데 얘를 아까 2017년도? 네. 2017년도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매수했습니다. 예, 매수를 하셨는데 얘가 최근에 좀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빠졌다가 예, 예. 예, 최근에 그 안전진단 이슈 때문에 또 좀 반등을 했죠. 그렇죠? 예, 조금. 네. 예. 그래서 뭐 네. 아직까지 고점까지는 못 오고요. 그죠? 네, 예. 네, 그럼요. 여기 지금 미미산 같은 경우가 지금 대단지거든요. 그죠? 이거 네.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보면 앞으로 이제 강운대 역세권 개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강운대 역세권 개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강운대역 쪽으로는 이제 GTX 들어오죠. 그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옆에가 장인뉴타운이에요. 그죠? 네, 네. 예, 장인뉴타운도 지금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입지적인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봤을 때는 그냥 네. 계속 좀 더 어차피 지금 이제 재건축 초기 단계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까? 네. 이런 거죠. 지금 장인뉴타운이 먼저 지금 막 입주한 단지들도 있고 최근에 일반 분양한 단지들도 있고 입주 예정인 단지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요 장인뉴타운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네. 장인뉴타운보다는 미미삼이 훨씬 낫죠. 재건축이 되면. 아, 네, 네. 예, 강원대 역세권 개발에 강원 네. GTX도 있고 지하철 접근성도 좋고 또 중랑천을 끼고 있잖아요. 대단지에.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혹시 이거 매도하고 어디 다른 데 보고 계시는 적은 없으세요? 저희 딸이 네. 네. 딸 앞으로 샀는데 성산 시형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아, 성산시형. 그래서 전세를 사는데 예. 이제 마포구청을 다니니까 조금 이제 거기를 이사를 못 오고 계속 이제 거기서 임대를 사니까 좀 그걸 한번 여쭤보는 아, 겁니다. 그러세요? 아. 네, 네, 자, 그러면 네. 지금 미미삼을 갖고 있는데 네, 내가 갈아타는 게 성산시형이네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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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산 시형. 아. 근데 전망이 좋은 걸 그냥 전세 시청자님. 살고, 예, 어머님 그냥 제가 볼 때는 금방 제가 네. 미미삼 그냥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좀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성산시형으로 갈아타세요. 그래요? 예, 성산시형으로 갈아타십시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상급지 쪽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보더라도 그래도 성북구보다는 마포구 쪽이 이게 지역적인 브랜드 더 상급지고요. 그다음에 네. 아파트 네. 단지도 미미산보다는 성산시형이 예, 더 네. 상급지죠. 네. 예, 가격대도 틀리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얘가 또 이제 재건축이 얘보다는 조금 더 빠르거든요. 성산시형이.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네.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요. 네. 예, 이거 네. 미미산도 좋은 동네예요. 네. 예, 미미산도 네. 좋은 동네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성산시형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유, 언제 선생님 한번 가서 직접 예, 다음에 뵈야 올라오시면 되겠어요. 한번 들리세요. 네, 예, 네,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역시 부동산은 그 상황에 따라 답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따님의 거주지가 성산시형이라면 그쪽으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무료로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 미사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네, 먼저 번에 그 방송을 보니까 교수님이 네, 거주하고 투자는 따로 분리를 해라 이러셔가지고 네, 여유 자금이 조금 한 3억 정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여러 곳을 둘러봤는데 너무 용산은 비싸고요. 그래서
먼저 번에 노량진 모아타운에 네. 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돌아보니까 네. 매매가 5억 7천짜리가 있는데 네. 전세는 2억 5천 끼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20년 넘은 구축이라서 네. 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그래서 아. 한번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유자금 3억으로 노량진 모아타운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이 노후 주택을 매수해도 괜찮은지 바로 좀 도움 받아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적인 여유가 방송 잘 없으니까. 보고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릴게요. 예, 네네. 제가 좀 말을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못 들으셨으면요, 다시 보기 하시면 돼요. 예. 네. 자, 여기 그 노량진 뉴타운이고요. 지금 노량진 네네. 뉴타운이고 지금 보고 계신 데가 아까 노량진 모아타운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노량진 모아타운이 여기예요. 바로 옆에. 노량진 바로 옆에. 예. 네네. 예, 바로 옆인데 여기가 아까 한 3억 정도 지금 투자 금액이 들어간다고요? 네, 근데 아니 5억 7천에 현재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예. 전세 2억 5천을 끼고 있어요. 아, 그럼 한 3억 2천 정도 그게 들어가는 너무 거네요. 오래된 거라서 사도 되는지 그래가지고 예. 여쭤보려고. 이거 그냥 매수하세요. 네. 예, 매수하셔도 아, 그래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요. 네네. 왜 그러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노량진동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지역적인 특성이 어떤 거냐면 이 동네는요. 아까 사업성이 되게 좋아요. 아, 네. 예, 사업성이 왜 좋냐면요. 노량진 전체가 여기가 원래 예전에 고시학원들이 많아서 원룸촌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빌라 비율이 낮은 거예요. 다세대 비율이.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적어서 이쪽은 노량진동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사업성이 좋다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내야 되는 추가 분담금 부담도 적은 거예요. 아, 그리고 네. 또 하나는요. 여기 네. 노량진동 같은 데 이런 데는요. 빌라 하나 갖고 있어도 조합원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나중에 무조건 3필 형태 들어갑니다. 무조건. 아, 그래요? 네. 예. 자, 거기다가 자, 네네. 지금 우리가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한남 뉴타운 다음으로 노량진 뉴타운이 비싼 동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남 뉴타운은 33평대 예상치를 한 30억 정도를 보는 거고 노량진 네. 뉴타운은 저희가 한 24, 5억 정도를 봐요. 자, 그러면 네. 노량진 타운 바로 옆에 지금 붙어 있는 거잖아요. 모아타운이. 그죠? 네네네. 자, 그러면 얘는 자, 우리가 내가 투자할 때도 같은 돈으로 인근 지역에 이렇게 대장주 옆에 다시 투자를 해야 얘 가격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예, 그럼 얘도 나중에 개발되면 얘 가격 따라가면 당연히 24, 5억 되는 아파트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가 지금 사업성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그다음에 네. 나중에 미래 가치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용산 쪽 알아보셨다고 하셨는데 용산 같은 경우도 후암동 일대, 동호암 너무 일대 같은 경우는 비싸가지고요. 비싸죠. 네네. 그죠? 네. 자, 근데 잘 찾아보면 사실은 우리 시청자 투자 금액이랑 비슷하게 찾을 수는 있어요. 동호암동 일대도. 근데 아. 동호암동 일대는 좋긴 요즘에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고도 제한이라는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아, 그 남산 예, 밑이어가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네네네. 개발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후암동보다는 차라리 여기가 더 아파트 가격이 높을 지역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네. 저 같으면 이거 매수하겠어요. 예. 네. 자, 아, 그리고 너무 또 하나가 오래된 거라 제가 가지고. 팁 하나 더 네, 드리면 지금 네. 여기가 이렇게 노량진 뉴타운이고 이쪽이 지금 모아타운인데 요 아래 동네에 있거든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요 아래 동네. 네. 그러니까 모아타운 지정된데 바로 아래 동네는 더 지하철역도 가깝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앞에가 사육신공원, 여기 앞에가 한강변이잖아요. 네네. 이쪽은 이제 약간 구릉지나 한강조망도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아, 자, 네. 그리고 여기가 모아타운 지정된 지역보다 요 지역이 미세하게나마 더 노후도가 높아요. 예, 네, 예, 같은 맞아요. 원룸촌인데, 예, 예, 그럼 부담이 되시면요. 자, 네. 여기가 사실 모아타운 지정된 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노량지에서 가장 산 꼭대기거든요. 네. 근데 아래 맞아요. 동네는 네. 얘보다 더 아래 동네니까 입지가 더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는 아직까지는 지금 최근에 뭐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는 막 준비위원회 만들어지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물건 잘 찾아보시면 2억 네. 전후로 투자가 가능해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꼭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네네. 자, 그러니까 지정이 된 모아타운보다 더 입지가 좋은 지역이 아, 네네. 있는데 투자 금액 네. 싼데 언젠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근데 이런 되기는 지역도 꼭 한번 될까요? 검토를 해보면 하다라는 되기는 거죠. 꼭 될까요? 예,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말씀 주신 지역으로 한번 꼭 임장활동 다녀오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투자 계획 갖고 계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